후텁지근한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온대성이라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여름 장마는 다른 해에 비해서 짧았지만 곳에 따라 비가 몰려서 쏟아지는 현상, 이른바 국지성 폭우가 잦아서요. 피해 지역은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쏟아지는 빗물에 잘 대응해서 쓰임새 높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비가요, 연중 고르게 잘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꼭 여름에 몰려서 쏟아지니까 피해가 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빗물이 여름에는 몰려서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요. 또 겨울에는 가물어서 문제가 되죠. 네. 아열대 기후로 변할수록 여름에는 홍수, 그리고 겨울에는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빗물 관리를 아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빗물을 관리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를 하면 지하수가 풍부해지고 물순환이 건전하게 되고요. 또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것은 빗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물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땅에서 사람이 모아둔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도림천. 관악산에서 흘러나와 안양천과 합류하는 길이 14.2km의 한강 지류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림천에는 관악산 계곡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다.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생명이 찾아온다는 진리 그대로 도림천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모여든 아이들로 떠들썩한 모습이다. 하지만 도림천에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은 여름 한때뿐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갈수기에는 도림천도 여느 도심 하천들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마른 매가 된다. 지난 2월 찾아갔던 도림천은 하천 밑바닥의 돌을 뒤집어도 습기 없는 흙과 말라 죽은 풀뿌리들만 나타났을 정도다. 원래 빗물은 일부가 증발되고 나머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지하 수위가 낮은 도시는 빗물이 하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 이것이 도시 하천이 마르는 이유다. 개발의 몸살을 앓고 난 도시는 온통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우수관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물의 대부분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다. 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천의 범람이 심해지고 하류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날 확률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건물에서 내보내는 빗물까지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흘러드는 실정이다. 하천으로 가지 못한 빗물들은 하수와 섞여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할 빗물이 이런 콘크리트나 시멘트 위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강하류, 하천 하류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홍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도시 홍수의 원인이 되고요. 이 또 깨끗한 빗물이 더러운 물과 같이 섞여가지고 하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그런 그 더러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죠. 관악구에서는 지난 2001년 난곡 지역의 대규모 수해 이후 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건강한 도림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 모임에서는 가정집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시의 지원으로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이다.
설치 조건만 갖춰진다면 시설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옥상의 각 모서리에 하나씩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이 구멍은 파이프와 연결돼 있어 빗물이 옥상에 떨어지는 대로 파이프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입구가 된다. 저장 탱크로 가기 전 먼저 여과 장치를 거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1차적으로 불순물을 걸러낸 빗물은 최종적으로 저장 탱크로 이동해 생활 용수로 쓰이게 된다. 약 4톤가량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는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안팎에서 쉽게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집에서는 빗물 저장 탱크와 마당의 수도관을 연결해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빗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 빗물의 대부분은 화분해주는 정원수나 청소용수로 이용된다. 이외에도 각종 허드렛 물이 필요할 때나 간단한 세탁물을 빠는데도 빗물이 요긴하게 쓰인다. 특히 물고기가 있는 수조에 빗물을 사용할 경우 수돗물에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건강한 도림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모임에서는 이러한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 인구가 많은 다세대 주택에 활용할 예정에 있다. 관악구 차원에서도 빗물 이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아파트 지하 또는 주차장에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고 우수와 하수의 방류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새로 지어지는 관공서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빗물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인터넷과 위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 시스템의 핵심은 원격 제어를 통해 각 건물의 빗물 저수조를 5시간 내에 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수조에서 빠져나간 물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근 유수지나 저류지로 흐르고 이렇게 비워진 저수조에는 다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빗물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라든지 빗물의 적절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빗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제를 목적으로 한 빗물 이용이 계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빗물 도시라 불리는 스미다구의 빗물 이용은 20년이 넘었을 정도다. 일본 동경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스미다구. 이곳을 끼고 흐르는 스미다 강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탓에 예로부터 강물의 범람이 잦은 지역이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1982년 빗물 이용이 시작됐다. 스모 경기장인 고쿠키가는 스미다구의 건물들 중 최초로 빗물 이용 시설이 만들어진 곳이다. そうだね。だからこっちの方のずーっと両国の駅の特にあっちの方が病院がひどかったね。だから下に飲み水のタンクがある。溢れた下水が入ってしまう。大変な問題なんです。 고쿠키칸의 빗물 시설은 빗물 저장과 이용은 물론 홍수 방제를 위한 전천후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장 시설의 반은 홍수를 대비해 비워져 있고
나머지 반에 모인 빗물을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そこに降った雨は、この地下のパイプ入っていって地下に落ちます。そしてだいたい1000トンのタンクに溜まります。普段は相撲の時は1月と5月、9月やるんだけど、約15日間相撲します。その相撲の使うトイレと冷房の約 70% 雨水だけで賄える。大変な節水になる。しかも、洪水防止にも役に立つ。一石二鳥なんですね。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이 마련된 이후로는 단 한 번의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쿠기칸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스미다구 내의 건물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까지도 점차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었다. 今こういう雨水利用の我々ネットワークあるけど、今全国で117の自治体がネットワーク作ってる。そして一緒になってプロモートしてる。で、36の自治体で雨水利用の助成金を出してる。だから例えば雨水タンク作れば、墨田区の場合だと半分サポートする。でそれは同じような制度が日本に36あります。それから雨水利用のガイドライン持ってる自治体が55あります。55。 스미다구 내 단독주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빗물을 활용한다.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천수조는 지상에 설치된 빗물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물, 즉 빗물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수도꼭지 외에 별다른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천수존에 모인 빗물은 정원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비상시는 음용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천수존의 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상태다. 이렇게 빗물로 특화된 스미다구는 관광객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림천 주민들과 국내 지자체 관계자들이 스미다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로지손으로 지하탱크에 빗물을 모으는 시설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소방장치 가운데 하나인 용수통에서 힌트를 얻은 이 시설은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만들어졌다. 설치 비용도 주민들이 모아서 내고 관리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로지소는 가정집의 지붕면을 통해 내려온 빗물을 집 근처 지하 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한다. 이곳에 저장되는 10톤 정도의 물은 필요할 때마다 수동 펌프로 끌어올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소방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적절히 소독해 마시기도 한다. 또한 로지손 주변은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This is Roison system. Roison. 굉장히 시원하고요. 상쾌해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마시는 약수터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계적인 빗물 도시 스미다구. 이곳의 빗물 이용이 가지는 가치는 자연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해낸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 地域でみんなで分け合う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地域で雨を集めて地域でみんなで使う。だから、管理も役所は全然関係ない。地域の人が自分たちでやる。今日もきれいに掃除してあったと思うんだけど、それは地域の人たちが
自分たちのロジソンだと意識があるから非常に管理がうまくできてます。 네, 이 로지손이라는 게 참 아주 인상적인데요. 근데 일본 말로요, 로지는 골목이고 또 손은 이제 부처님이란 뜻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골목길의 부처님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동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빗물 이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까 참 네. 생생하고 좋았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로지소는 보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도 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대학교하고 그리고 관악산 곳곳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로지소를 설치해서 빗물을 이용을 한다면 네. 지하 수위도 높이고 또 등산객들에게는 좋은 환경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뜻 이 빗물 쓰기를 좀 꺼리게 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비 문제인데, 그래서 비를 맞으면 뭐 머리가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비는 대체로 pH 5 정도의 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샴푸의 pH는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빗물의 pH는 산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우려할 만한 위험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빗물은 저장이 되면 산성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네, 내리는 빗물을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산성비 걱정은 덜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빗물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동경 스미다구에서 국제 빗물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빗물 활용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곳, 도쿄 국제 빗물 포럼을 화면으로 둘러보시겠습니다. 일본 동경의 스미다구. 8월 초의 동경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열린 국제 빗물 포럼. 12년 전 처음 시작돼 현재는 1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다. 올해 개막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온도계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섭씨 35도의 날씨에 지면 온도는 이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은 섭씨 45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막 행사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스미다구청 광장 바닥이 흥건해지도록 물이 뿌려진다. 열기로 달아오는 지면이 한풀 꺾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재어본 지면의 온도는 약 6도 정도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개막 행사에서 사용된 1톤 정도 양의 물은 모두 스미다구청의 지하 탱크에서 가져온 빗물이다. 단순히 물 뿌리는 것이 실제로 저희 느끼기에도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꼈는데 온도도 한 5도 정도, 6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빗물로 내리면 그냥 보내졌던 물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쉽게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스미다구청의 지하 저장 탱크는 1000톤 용량으로 옥상 약 5,000평방미터에 떨어지는 빗물을 저장한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주로 청소나 화장실 물에 사용되는데 구청에서 사용되는 허드렛 물의 40%가 빗물로 이용되고 있다. 1년 동안 수돗물 5,000톤,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의 절약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변기 앞에 붙여진 물방울 모양의 스티커는 빗물 이용을 알리는 것으로 빗물은 지구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청의 옥상을 찾아가 보았다. 특이하게도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보다 온통 녹지화되어 있는 옥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그물 녹화는 열섬 현상 방지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일반 바닥에 비해 녹지화된 곳이 6, 7도 정도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여기 스며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 효과를 일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빗물 이용에도 환경 친화적인 방향을 고려하는 추세다. 그물 녹화도 늘고 있다. 그물을 녹지화시키는 것은 빗물 저장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빗물로 벽면 녹화를 진행시킨 그물을 찾았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탱크에 모인 빗물을 타이머로 조절해 자동 공급하는 시설로 일정한 양의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 조경용수의 역할을 한다. 빗물 포럼의 부대 행사로도 빗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소개됐다. 빗물을 음용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소개되었다. 먼저 3초 합식 정수 방식을 이용하는 빗물 정화 기계다.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빗물이 정화되고 이렇게 걸러진 빗물은 음용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자전거 바퀴를 굴려 얻은 압력으로 빗물을 정화하는 기계도 소개되었는데 이 제품은 곧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계를 이용해 정화시킨 빗물은 직접 마셔볼 수도 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녹차 코너로 가져가면 가져간 빗물을 끓여 차로 만들어준다. 빗물을 정화하는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염려도 한 차례 끓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빗물의 세척력 실험도 이루어졌다. 빗물의 세척력이 수돗물보다 2배 정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세제를 넣어 진행된 실험에서 수돗물의 경우는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거품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빗물의 경우 병이 가득 찰 만큼 많은 거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빗물의 성분이 수돗물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水道水にはミネラル分って言ってマグネシウムとかカルシウムとかいうものが含まれていますね。で、それが洗浄石鹸の中にある成分と結びついてしまって汚れを落とす力をなくしてしまうんですね。雨水っていうのは空から降ってきてミネラル分っていうのを含んでませんから水道に比べて石鹸に加われる分っていうものがないんですね。汚れを落とす力が存分に発揮できるっていう利点があります。 그렇다면 빗물의 모발 세척력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빗물과 수돗물, 약수물 세 가지 물을 이용해 각각 머리를 감아보았다. 세제는 동일하게 자연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사용했다. 빗물과 약수물에서 먼저 거품이 나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수돗물에서는 일본에서 있었던 세척력 실험과 마찬가지로 거품 자체가 잘 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다 감고 난 후에 감촉 역시 빗물과 약수물로 감은 모발의 상태에 비해 수돗물로 감은 모발은 심하게 뻣뻣한 상태를 보였다.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한 사람의 모발을 각각 빗물과 수돗물에 씻어낸 뒤 두 모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발 확대경을 통해 한 올씩 200배 확대한 모습이다. 검사에서는 빗물로 머리를 감은 쪽이 표면이 더 매끄럽고 광택이 조금 더 좀 밝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돗물로 감은 쪽 같은 경우는 모발 자체가 조금 거칠어 보이면서 광택이 빗물로 감은 쪽보다는 조금 덜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 동경 국제 빗물 포럼에서 접한 각 나라의 빗물 실용 사례들은 한 단계 나아간 빗물 이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림천 주민 참가자들에게도 빗물 이용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도림천 주민 모임의 유정희 대표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도림천 살리기 실천 방안 역시 다른 나라의 시민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bout the importance of rainwater and help their wishes to come true by rainwater management. 발표된 도림천 살리기 방안 중에서도 도림천 지킴이 활동은 무엇보다 성과가 큰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중학생 참가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관악산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둘러보고 도림천의 수질 검사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연도 평가를 통해 인공적인 시설들이 어떻게 하천을 위협한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될 때 빗물 이용의 절실한 필요성과 빗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매월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요,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도림천에 있어서 빗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네,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빗물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면 상수도 조금 더 크게 절약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수돗물 1톤을 절약할 때마다 1,700원이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빗물 저장 시설이 시범 설치된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시설 설치 이후로 매달 22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절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모로 장점 많은 수자원, 빗물 이걸 좀 더 널리 또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빗물 저장 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그런 순수한 물인데요. 네. 땅에 떨어지면서 대기오염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 절감도 중요하고요. 또 빗물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는 미래의 수자원입니다. 네, 자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위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갈수록 물이 부족해지는 21세기입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을 잘 받아 쓰기만 해도 물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는 빗물, 이젠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